요철이 이렇게까지 부각되어 보일 수가 있나? 크리즈, 벗겨짐, 무너짐, 이거는 바르자마자 고급진 실크광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올리브영 촉촉 쿠션 8종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제 피부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T존마저 건조한 건성이고 피부 톤은 21호보다 살짝 밝은 편이에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정확한 리뷰를 위해서 제가 피부 보정은 일체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수많은 분들의 인생 쿠션인 바닐라코 얼티밋 화이트 쿠션 모이스처입니다. 이거는 워낙 인생 쿠션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사용하기 전부터 기대가 컸던 제품인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제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쿠션은 아니었어요. 이름에 모이스처가 들어가 있어서 촉촉 쿠션인 줄 알았는데 세미매트한 쿠션에 오히려 가까웠고요. 그래서 촉촉하게 발리기보다는 파우더 함량이 높아서 무게감 있고 두껍게 발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파우더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 쿠션을 쓰면 내 피부에 뭔가 얹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피부가 답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쿠션을 쓰고 너무 놀란 게 10시간 후에 제 피부를 본 다음이었는데요. 눈가 주변으로 벗겨짐, 잔주름 끼임, 크리즈 현상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이 쿠션을 사용한 다음에 아이 프라이머를 따로 발라줬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즈 현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코 옆에 끼임이랑 무너짐 때문에 정말 당장 세수하고 싶어지는 그런 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닐라코 쿠션이 양 조절을 잘못하면 피부 표현이 저처럼 두껍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양을 더 신경 써서 발라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뭐 딱히 피부 표현이 나아진 건 전혀 없었거든요. 또 아까 제가 바닐라코 쿠션을 바르면 제형감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 제형감으로 인한 답답함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되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바닐라코 쿠션은 저 같은 건성보다는 오히려 지성이나 복합성 분들이 썼을 때 더 만족도가 높을 그런 제품이었고요. 만약 저 같은 건성이라면 정말 기초를 탄탄하게 완전히 흡수를 시킨 다음에 이 바닐라코 쿠션을 사용하시거나 환절기나 겨울보다는 늦봄이랑 여름철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SNS에서 자주 보이는 파넬의 시카마누 세럼 쿠션입니다. 이거는 얹자마자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닐라코 쿠션이랑 마찬가지로 파우더 함량이 높다고 느껴졌는데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파넬의 시카마누 쿠션은 피부에 올렸을 때 바닐라코 쿠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부가 편안했어요. 그리고 바른 뒤에 피부를 보면 제가 건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SNS나 상세 페이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광이 뿜뿜하는 피부로 연출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글로우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확실히 이 파넬 시카마누 세럼 쿠션이 리뉴얼이 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전보다 촉촉함이 훨씬 덜하더라고요. 또 이 제품이 21호, 23호, 24호 이렇게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21호를 발라도 막 피부가 화사해진다든지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21호보다 밝은 컬러가 하나쯤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10시간 후에 피부를 봤는데 코 옆에 몽글몽글하게 쿠션 제형 끼임이 있었어요. 또 무엇보다 제가 이 쿠션을 바르고 놀란 게 요철이 유달리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였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얼굴에 요철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베이스를 바른다고 해서 요철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파넬 쿠션은 유달리 턱 주변에 요철이 눈에 띄게 도드라져서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닐라코 쿠션이랑 마찬가지로 눈가 크리즈 현상 또한 심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하나 딱히 어필이 되는 게 없는 그저 그런 쿠션이었어요. 다음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인데요. 이거는 정말 피부를 매끈매끈한 깐달걀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쿠션은 정말 스킨케어를 하는 것처럼 촉촉하게 발리고요. 또 제형이 가벼워서 피부에 얹었을 때 그 어떠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고 바로 내 원래 피부인 것처럼 밀착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픽싱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이신 분들도 편하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퍼프가 말랑말랑한 편인데도 피부에 이 쿠션의 제형을 제대로 잘 밀착시켜줍니다. 바른 직후를 보면 따로 하이라이터를 쓰지 않았는데도 정말 광이 뿜뿜하는 피부가 완성이 되고요. 이게 단순히 번들거리는 기름광이 아니라 내 피부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윤광 피부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번들거리는 기름광이었다면
모공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데 속광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연출이 되니까 모공이 부각되어 보이는 현상도 없더라고요. 저는 색조에 최대한 힘을 빼고 베이스나 피부 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쿠션보다는 평소에 파운데이션을 선호를 해요. 그런데 이 에스쁘아 쿠션은 정말 파운데이션 못지않게 피부 표현이 너무 고급지고 예쁘게 돼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10시간 뒤에 피부를 봐도 유분감이 올라온 거 없이 예쁜 광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악건성인 제가 발라도 그 어떤 속건조나 당김이 느껴지지 않고 하루 종일 피부가 편안하더라고요. 또 저는 쿠션을 바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팔자 쪽 끼임이 도드라지는 편인데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은 팔자 끼임 현상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수정 화장을 해봤는데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블렌딩이 잘 돼서 수정 화장도 잘 됐습니다. 수정 화장을 할 때도 두껍게 발린다든지 제형끼리 뭉쳐서 엉겨붙지 않고 예쁘게 마무리돼서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다만 촉촉한 글로우 쿠션인 만큼 한 톤 정도의 다크닝은 있었습니다. 총평, 건성 피부 중에서 저처럼 매끈한 피부 결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은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음은 흰스의 세컨 스킨 글로우 쿠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너무 많아요. 일단 흰스의 글로우 쿠션은 밀착력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데요. 아무리 양 조절을 해서 피부에 바르더라도 뭔가 제형이 피부에 딱 달라붙지 않고 붕 뜨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흰스 쿠션 제형이랑 퍼프 궁합의 문제인가 하고 휘뚜루 마뚜루템인 에스쁘아 비벨벳 퍼프를 사용해봤는데요. 그런데 그냥 이 쿠션의 밀착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밀착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모공의 사이사이를 잘 메워주지 못하고 쿠션을 바른 다음에 모공이 오히려 더 부각돼서 도드라져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제형이 피부랑 어우러지지 못하니까 부자연스럽게 허해 보이는 현상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사용 직후부터 건조함이 느껴졌는데 실제로 바르자마자 주름기임이 바로 생기더라고요. 또 10시간 뒤에 피부를 보니까 예상했던 것처럼 눈 밑 주름기임이 유달리 도드라져 보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눈 주변 피부 결대로 끼임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또 모공 도드라짐도 여전했고요. 코 옆에도 화장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굳이 장점을 꼽자면 다크닝은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흰스 쿠션은 이름이 글로우라 제가 촉촉이를 생각을 했는데 건성인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세미 매트 쿠션 쪽에 더 가깝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쿠션 자체의 밀착력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어떤 피부 타입한테도 제가 추천을 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제품이었어요. 다음은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내추럴 쿠션인데요. 이것도 흰스 쿠션이랑 마찬가지로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형은 얇은 파데나 컨실러를 바른 것처럼 되게 차곡차곡 피부 결에 스미듯이 밀착이 되면서 발리기는 해요. 피부 표현은 좀 신기한 게 실키하고 보송한데 그렇다고 막 매트한 타입은 아니어서 피부에 뭘 발랐나 싶을 정도로 바른 게 잘 안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쁘아 비내추럴 쿠션은 바른 직후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피부 표현 차이가 유달리 심했는데요. 바른 직후에는 모공이 잘 메꿔져서 피부가 굉장히 맨들맨들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 들뜨고 갈라집니다. 10시간 뒤 피부를 보면 눈밑에 버짐이 핀 것처럼 쩍쩍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건성이더라도 쿠션을 발랐을 때 이런 버짐 현상이 생긴 건 처음이어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건조가 확 느껴졌어요. 또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대 주변으로 넓게 벗겨짐이 있었고 여기에 모공 부각까지 정말 총체적 난국의 쿠션이었거든요. 게다가 파넬 시카마누 쿠션이나 마찬가지로 턱 주변에 요철 또한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건성 피부이시거나 혹은 촉촉한 느낌을 제대로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내추럴보다는 비글로우 쿠션을 사용하세요. 그 다음은 네이밍의 레이어드 픽 쿠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이미 여러 번 소개한 제 찐템인데요. 한마디로 도자기 피부를 완성시켜주는 정말 결이 예뻐 보이는 쿠션이에요. 제가 앞에서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에스쁘아 비글로우랑 네이밍 레이어드 픽 쿠션을 비교해보자면 에스쁘아 쪽은 수분, 촉촉 이런 느낌이고요. 네이밍은 고급진 실크광이라 피부가 매끈하고 균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쿠션은 정말 얇게 피부에 들뜸없이 밀착이 되고요. 또 제형이 가볍기 때문에 발라
발랐을 때 피부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이라든지 붉은기 그리고 블랙헤드도 무난하게 잘 커버해주는 편이에요. 다만 강력한 커버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커버력 때문에 이 네이밍 레이어드 백 쿠션을 사시는 거라면 비추드리고요. 다만 이 쿠션도 살짝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바로 컬러감이에요. 저는 피부가 밝은 21호 정도가 되는데 네이밍 21호를 바르면 화사하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19호를 발라봤는데 네이밍 19호가 또 유달리 밝게 나왔어요. 다른 브랜드의 17호 정도의 색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19호를 단독으로 바르면 또 동동 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밍 쿠션을 어떻게 쓰냐면 얼굴 전체에 21호를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앞볼같이 부분적으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19호로 밝혀주는 편입니다. 이제 10시간 뒤에 피부 표현을 살펴볼 건데요. 이 네이밍 쿠션이 정말 감동적인 게 글로우 쿠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름 끼임이 없어요. 저는 정말 건조한 건성이라 얼굴에 잔주름이 많아서 쿠션을 사용하면 주름 끼임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편인데요. 그런데 네이밍 쿠션은 세미 매트 타입인데도 주름 끼임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블렌딩 자체도 잘 되는 제형이라 밀착력이 좋아서 수정 화장하기에도 좋았어요. 이 네이밍 쿠션은 저 같은 건성이라면 정말 한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 초겨울까지 손이 자주 갈 그럴 제품이고요. 복합성이나 수부지이신 분들도 봄, 가을, 겨울철에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롬앤 베어워터 쿠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촉촉한 수분 톤업 크림의 질감을 가진 쿠션이에요. 수분감이 아주 가득한 묽은 제형이라 바르면 미세한 쿨링감이 느껴지고요. 내가 베이스를 발랐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떤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가벼운 쿠션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확실히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용감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런데 간혹 롬앤 베어워터 쿠션을 바르면 때처럼 밀린다는 후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쿠션을 바르는 방법이 잘못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 쿠션은 밀어서 바르면 안 되고 무조건 두드려서 바르셔야 됩니다. 바른 후에 피부를 보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촉촉하고 유리알 같은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광도 유분광이 아니라 정말 촉촉한 수분광이 나거든요. 그래서 물광 주사를 맞은 것처럼 피부가 건강해 보여요. 대신 커버력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붉은기를 살짝 잡아주는 정도지 모공이나 흉터, 트러블은 당연히 가려지지 않고요. 애초에 이 쿠션은 커버력을 메인 타겟으로 두고 출시한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커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맑고 투명한 피부 표현을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롬앤 베어워터 쿠션의 퍼프가 너무 별로라 에스쁘아 비벨벳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촉촉한 쿠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크닝이 생기는데 이 롬앤 쿠션은 다크닝이 정말 없었어요. 다만 10시간 지난 뒤에 피부를 보니까 팔자 쪽 끼임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결론, 롬앤 베어워터 쿠션은 얼굴에 가릴 게 없는 피부가 좋은 건성 혹은 악건성 분들께 추천드리는 쿠션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져온 거는 클리오의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클리오 쿠션을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좋은 리뷰가 많더라고요. 이 쿠션은 확실히 킬커버답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8개 쿠션 중에서 커버력 자체는 가장 뛰어났어요. 모공이랑 붉은기는 물론이고 블랙헤드까지 잘 커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메쉬한 쿠션답게 자동으로 양 조절이 돼서 사용하기에 편했는데요. 그래서 양 조절이 이미 돼서 나오기 때문에 퍼프에 있는 내용물을 덜어서 양 조절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렇게 사용을 하면 이 쿠션의 가장 큰 장점인 커버력이 좀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쿠션은 내가 힘을 많이 줬나 싶을 정도로 꾹 눌러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란제리 컬러를 사용했고요. 이 란제리가 화사한 핑크 베이스 컬러라 21호 밝은 피부를 가진 제가 발랐을 때 부담스럽다든지 혹은 부족하지 않게 딱 예쁘게 톤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10시간 뒤에 피부를 살펴보니까 코옆 끼임이랑 지워짐 그리고 팔자주름에 끼임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전 클리오 쿠션처럼 더럽게 무너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클리오 쿠션 특유의 색감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무너짐이 안 예뻐였었는데요. 그런데 이 메쉬 글로우 쿠션은 타 클리오 쿠션에 비해서 무너짐이 훨씬 덜했어요. 다만 다크닝이 정말 심했는데요. 한 톤 이상 차이가 날 만큼 다크닝
이런 현상이 눈에 띄게 도드라지더라고요. 제형 자체가 블렌딩이 잘 되기 때문에 수정 화장하기엔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덧바른다고 해서 제형끼리 뭉친다든지 텁텁해지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클리오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은 다크닝 때문에 수정 화장을 필수로 해줘야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쿠션 중에서는 커버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커버력이 중요한데 매트 쿠션까지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 찐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촉촉이 쿠션 8종을 비교 리뷰해 봤는데요. 제가 이번 리뷰를 하면서 좀 놀랐던 거는 분명히 글로우나 촉촉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막상 건성인 제가 사용해보니 물광, 수분 이런 느낌으로 표현되는 제품이 많이 없다는 거였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제 원픽을 꼽아보자면 예상하셨겠지만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 그리고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입니다. 만약 피부에 커버할 잡티나 트러블이 없는데 정말 말 그대로 물광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롬앤 베어워터 쿠션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제 리뷰가 여러분들이 올리브영 쿠션을 고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